요즘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물가는 잡힐 기미가 안 보여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이런 위기 상황에 한국 경제의 조타수,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성 국장이 지명됐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전 세계 경제학계가 들썩이는 걸까요? 이분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즉 BIS에서 한국인 최초로 고위직에 고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쉽게 말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설계하고 감시하는 글로벌 보안관 출신인 셈이죠. 그냥 공부 많이 한 교수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의 이력은 정말 화려해요. 옥스퍼드와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쳐 IMF 상주학자까지 지내며 이론과 실무를 모두 섭렵했거든요. 특히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던 그의 통찰력 때문에 경제계의 예언자라는 별명도 붙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왜 수많은 전문가 중 하필 지금 신현송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던 20년 전에 어느 날로 돌아가 봐야 해요. 그때 그는 모두가 축배를 들 때 홀로 경고장을 던졌거든요. 때는 2006년 미국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전 세계 경제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신현송 후보자는 IMF 연차총회에서 아주 섬뜩한 예언을 내놓습니다. 서브프라임 무기지가 세계 경제에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단언한 거죠.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의 말을 콧방귀 끼며 무시했지만 딱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의 예언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맞춘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들이 빚을 내서 자산 규모를 키우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남들보다 먼저 꿰뚫어 본 거죠. 빚으로 쌓아올린 성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해냈답니다.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2010년에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긴급 수혈됐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바람에 환율이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이때 그는 한국 경제의 방어막이 될 필살기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 필살기가 바로 이름도 어려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예요. 말이 어렵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며 시장을 흔들지 못하게 일종의 안전벨트를 채운 거예요. 은행이 빚을 내서 달러를 들여오면 세금을 물리고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도 깐깐한 규칙을 적용했죠. 처음엔 자유로운 시장을 방해한다며 해외 기관들의 비판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지금은 전 세계 신흥국들이 따라하는 표준 모델이 됐죠. 여기서 잠깐, 신현성 후보자가 왜 이렇게 빚이랑 안정에 집착하는지 눈치채셨나요? 그는 물가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걸 더 무서워해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를 실용적 매파라고 불러요. 무조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물가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대해서 임대 시스템의 탈을 쓴 거대한 비공식 대출이다 라고 분석했어요. 전세금이 결국 빚이라는 관점인데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핵심 골이라는 걸 짚어낸 거죠. 우리 일상의 문제를 세계적인 경제 원리로 풀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이런 천재적인 분석력 덕분에 2022년에는 노벨 경제학상 후보까지 언급됐어요.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시각화해서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이론에만 갇힌 학자가 아니라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학자라는 극찬을 받았답니다. 그럼 이분이 총재가 되면 우리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신 후보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땐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보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거나 환율이 통제 불능이 되면 누구보다 단호하게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뿐이에요. 그는 인플레이션은 한 번 시작되면 암세포처럼 번진다며 초기의 고리를 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신 후보자의 시선은 현재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꽤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 유출의 통로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왔죠. 대신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에는 매우 적극적이에요. 현재 한국은행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 같은 사업을 통해 화폐의 미래를 설계하려 하죠. AI 기술을 통화정책에 어떻게 접목할지도 이미 BIS에서 활발히 연구해왔답니다. 결국 그가 꿈꾸는 세상은 안전한 기술 혁신이에요. 새로운 기술은 받아들이되 그것이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을 짜는 거죠. 그의 취임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세계 경제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가 이제 한국의 골목 경제를 책임지러 돌아왔어요. 옥스퍼드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교수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까지 그의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의 든든한 자산이 될 거예요. 위기를 미리 맞췄던 예언자이자 한국 경제의 안전벨트를 설계했던 공학자,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한 석학이 한국은행의 수장이 되려 합니다. 중동 사태와 고환율이 나는 험난한 파도를 그는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일각에선 해외 생활이 너무 길어 국내 물정을 잘 모를 거라는 우려가 돼 있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더 커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사령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리나 오를까봐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물가가 잡힐 것 같아 안심이 되시나요? 확실한 건 앞으로의 한국은행은 이전과는 전에 다른 정교한 세계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갑에 운명이 걸린 그의 선택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